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교육청에서 독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 있다가 이렇게 장학사로 들어온 지가 한 2년 이제 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이제 현장에서 독서 정책을 수행하다가 이제는 독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차이고요. 출근할 때 자가용을 타고 오다가 요즘은 지하철을 탑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이라도 좀 읽을까 싶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요즘 지하철 풍경을 아시죠?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옛날하고는. 첫 번째가 책 읽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도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의 어떤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는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은 가방 들어주면 좀 이상하게 그냥 다르게 막 느껴지게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한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대구의 어떤 독서 정책은 소통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집행하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강의 제목을 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한 10년쯤 전에 사진입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그렇죠. 바로 수능 치기 전날 사진입니다. 이 사진. 정말, 아이들은요, 5층에서 책을 던집니다. 거기에는 뭐까지 있느냐면 교과서까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차가 2대 이상, 정말 쓰레기, 사실 알고 보면 새 책이기도 하죠. 이걸 가지고 나갑니다. 버려지는 거는 아마 책만은 아닐 거예요. 그 12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12년 동안 채워진 지식까지도 아마 버려질 겁니다. 수능 잘 치는 아이와 못 치는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능 잘 치는 아이는요, 치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못 치는 아이는 치기 전에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사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런 정말 잘못된 어떤 교육 구조, 이런 것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이쪽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그대로 묻어난 게 아마 오늘 이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거의 안 빠지고 가던 강의가 일정 연수 강의입니다. 왠지는 아시겠죠? 바로 선생님들 출발해가지고 한 5년 정도, 6년, 정말 이분들이 교육의 미래거든요. 그분들에게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한번 물어봐라, 너희들에게. 네 교육이 다른 사람 교육과 어떻게 다른지 이걸 명확하게 보여줄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스토리란 말이 여기 나왔는데요.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핵심에 바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스펙을 가진 아이가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만의 스토리, 나만의 스토리를 가진 아이가 이제는 성공하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독서라는 이 교육 정책이 아이들에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제 정책의 어떤 초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가 참 많은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역시 국어 선생님이신데요.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가까우는데 딱 물어본 거예요. 네 아직도 꿈이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있지. 그 꿈이 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꿈을 버리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아무리 나이가 먹더라도 내 꿈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그러면 그 꿈은 뭘까요? 바로 아이들의 행복이거든요.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꿈을 영원히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내 꿈이라고 그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참 공감을 했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자가 자기래요.
근데 사실 제가 속은 거예요. 인터넷에 막 떠돌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참 좋아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왜냐하면 이 바깥을 멀리 보고 있고 앞에 창살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교육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애가 너무 안쓰럽게 보여서 이 책을 그 사진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어머님들 혹시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2만여 개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고3 애들 있잖아요. 그 고3 올라오면은 뭘 받느냐 하면은 진로를 받습니다. 앞으로 뭘 할 것인지 몇 개쯤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통계를 내면은 한 20개 정도 나옵니다. 즉 결국 아이들은 2만 분의 20에 들어가기 위한 정말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전부 20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어떤 해는요, 애들에게 막 죽도록 공부를 시킨 거예요. 고3 애들을. 그래가지고 그 해 수능 성적이요, 전부 390점 이상 나온 거예요. 400점 만점에.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다 서울대 가야 되죠. 그래 봤자 서울대 정원은 4,000명입니다. 아마 0.01로 또 쪼개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좀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20 속에 들어가라고 몸부림치게 할 게 아니라 2만 개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걸 가르치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게 진정한 저는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 학생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토요논술학교였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3 애들을 위해서 이제 토요논술학교라는 걸 합니다. 사실 논술을 할 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좀 상위권 애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학교에 한 400명 정도가 토요일마다 수업이 돌아갑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끝날 점이었어요. 애들이 이제 한 반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물어봤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들 꿈이 뭘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뭐 의사, 변호사, 교사, 선생님도 참 인기가 좋습니다, 좀. 즉, 다시 말하면은 그 20개 속에 대부분이 다 들어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나마 대답한 학생들은 전체 학생이 한 7명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시험 쳐봐야 알지요. 결국 애들은 꿈이 없는 거예요. 결국 시험 결과가 자신들의 미래, 진로를 결정해 주는 거죠. 정말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조들이. 그죠? 한 아이가요, 꿈은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한 아이가 제가 책 쓰기를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정말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막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첫 책이 나왔으니까요. 아이들이 쓴 책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가 막 쏟아졌는데, 순서를 정해놨었습니다. 애들이 그때 13명이 있었는데, 이 쭉 가다가 모 신문사에서 이제 인터뷰가 왔습니다. 그때 한 아이를 이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삼아가지고는 얘 꿈이 뭐였느냐 하면은 사회복지사였거든요. 이 친구가 토요일에 한번 부모님에게 좀 일찍 가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어디에 동사무소에서 이제 소개받은 거예요. 사실 그때 노인 관계된 영상을 저랑 같이 봤었거든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소개받아서 갔는데 막 그때부터 얘가 토요일마다 그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할머니랑, 독거노인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에 할머니랑 함께 했던 시간들을 그대로 럽보 형식으로 쓴 게 얘 책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꿈은 뭘까요? 사회복지사가 꿈이었던 거죠. 근데 와서 물었어요. 이제 기자는 다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꿈이 사회복지사라며. 아닌데요.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시나리오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꿈이 그럼 뭔데 하니까 CEO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꿈이 바뀌었느냐 하니까 사실 사회복지사로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 결국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간호학과 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저는 그 세 개, 사회복지사, CEO, 간호학과가 다른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꿈입니다.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봉사하는 그런 삶이죠. 그죠? 그래서 제 꿈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국어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국어 선생님이라는 것은 직업입니다. 요즘 이야기로 제가 쓴다면은 아이들에게 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진짜 꿈은
아이들에게 꿈을 가르친다는 게 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참 좋아하는 말이 제가 이거예요. 꿈은 명사형이 아니라 우다는 동사형이다. 사실은. 이제 진로 교육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지만 못된 사람 많습니다. 뭐가 안 돼서. 성적이 안 됐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꿈을 주는 직업은 이 세상에 많잖아요. 쌤 말고도. 그죠? 그런 방식으로 진로 교육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시대 정신을 알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달라지는 시대 정신. 서점입니다. 서점. 그죠? 서점에 가서 사실은 잘 팔리는 책만 봐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시죠? 자기계발서. 그죠? 성공 스토리.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작년이었죠.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 이런 책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특히 아마 인기가 있었던 게 이 책이었죠. 그죠? 이런 책의 핵심은 뭘까요? 자기 치유, 마음 치유, 위로거든요, 바로. 이제는 지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무한 경쟁에. 그죠? 이제는 위로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건드린 거죠. 시대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사실 서점을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서 그저 뚝 둘러보는 게 아니라 요즘 어떤 책이 많이 팔리죠? 그렇게 해서 이 시대 정신을 읽어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꿈꿔보는 그게 아마 아주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하시죠? 사실 뭐 엄마 말대로 선생님 말대로 다 똑같거든요. 그 속에. 그죠? 아이들의 생각은 우리는 참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르거든요. 이미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우리들의 욕망들이 아이들을 너무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어디 다니기를 참 좋아합니다. 교육청에 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많이 다니질 못했는데 독서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년이었나요? 우연히 이제 김제라는 곳에 갔었어요. 김제 아시죠? 참 좋은 곳이에요. 김제 갔다가 금산사도 있고요. 귀신사라는 좋은 절도 있어요. 좀 지나가면은 부안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끼리 가시면 참 좋을 거예요. 앞으로 그쪽 김제에 가시면 꼭 들르십시오. 지평선 학교라고 있습니다. 지평선 학교. 그 지평선 학교는 뭐 이미 학교 이름 들으셨지만 뭘까요? 대한학교입니다. 대한학교. 원불교에서 하는데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가장 감동했던 것은요, 그 도서관 중심 학교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정말 기적의 도서관 팀이 와서 지었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도서관이 센터에 있고요. 교실이 전부 도서관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찾으면 바로 가면 되고요. 영화관도 있어요. 도서관 안에. 정말 도서관 중심 학교인데 거기에 진짜 감동한 게 아니라 아이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안녕하세요도 아니에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는데 막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이 학교는 애들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그랬을 때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게 애들인가요? 참 저는 와닿았어요. 저 말이. 가슴을 쿵 때렸다고요. 문제가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님들 잘하실 때 안 그러셨어요? 다 똑같아요. 어른이 된 지금도 내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있는 아이로 보면 돼요. 절대로 문제아로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모든 아이는 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 교육청 떨입니다. 제가 참 우연히 있잖아요. 갔어요. 어디에 출근을 딱 했는데 딱 내려서는데 이게 보인 거예요. 이거 잡초라고 지금 다 뽑아버렸습니다. 아쉬워요, 그게.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센터에 보면 딴 게 보일 거예요. 왜? 우연히 탁 내려서는데 네잎클로버가 보인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하루 종일 행운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행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행운은 네잎클로버를 땄다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참 큰 걸 배웠어요. 제가 거기에서. 그랬구나. 내가 이 행운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다가 이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세잎클로버는 뭘 뜻하죠? 행복이죠. 행복을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미래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네 지금 참아라 많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어른 되면 다 풀린다. 그죠? 근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은요, 어른 돼봤자 행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진짜 해야 될 게 지금 행복한 내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깨달음을 제가 여기에서 만났었습니다. 제가 이철수 판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판화를 이렇게 보다가 여기에 다 그냥 꽂힌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 머루가 저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머루에게. 겨우 이것밖에 못 달았느냐. 그러니까 머루가 대답한 거예요. 최선이었어요. 그 말 딱 듣자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1등 하기보다는 최선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하게 됐었습니다. 이것도 참 좋아해요. 제 컴퓨터 초기 화면에 있는데요. 사과가 떨어졌어요. 다 뭐라 할까요? 만유인력 때문이란다. 아닙니다. 그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오늘 이래 오셔가지고, 더운데, 이 강의를 꼭 들어야 되나? 왜 듣는지 아세요? 답변할 수 있으시잖아요.
때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죠?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왜 그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육 활동하다가 이렇게 전문직으로 들어왔니? 처음에는 후회를 많이 했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냥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이 제주도에 가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런 분들이 한 마을을 이렇게 이루고 사는데요. 다큐멘터리 채널에 여기 가서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정말로 제일 많이 따세요. 그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분이. 뭐 아직도 이러고 있냐고. 산소통 메고 있잖아요.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해서 가지 않느냐고. 그런데 같이 함께 일하는 분이 한 100명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 말씀이 나머지 그러면 99명은 어찌 살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그죠? 정말 내가 모든 걸 따버렸을 때 나머지 99명은 뭐 먹고 사느냐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벌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이제 정말 배려하고 나눠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애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교육에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사실 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은 어른들의 탓이지 결코 애들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많이 탓하거든요. 요즘 애들은 못 쓰겠어.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우리가 그죠?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꽃이에요. 꽃 이름 아세요? 그건 학명이에요.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학명을 아셨어요. 원래 꽃은 그냥 달개비 꽃이라고 불려지는 꽃입니다. 특징이 이렇게 2장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꼭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도 이뻐가지고 땄어요. 그 책갈피에 꼽았어요. 말렸어요. 다 사라집니다. 물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말릴 수 없는 꽃이기도 해요. 이게 아주 묘한 꽃이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뻐서 그냥 가져왔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사실 이제 미국의 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어떤 미국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스케치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부부 결혼을 했는데 지금 방세도 못 냈어요. 그죠? 월세를 한 몇 달 밀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부부를. 그래서 가방 하나 돌석 메고는 공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앉아가지고는 그냥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아내는 요 근래에 2년 동안 한 번도 웃질 않았습니다. 삶이 이렇다 보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옆에서 아내가 막 웃는 거예요. 그죠? 월터 저기 봐, 저기 봐. 딱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쥐가 있었어요, 쥐. 공원이니까 쥐가 많죠. 그리고 사람들 자주 보니까 별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죠? 뭐 하고 있으면 과자 부스기를 막 이렇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보고는, 얼마나 귀엽니? 저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 남자의 백열등이 켜진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쥐를. 사실 그 그리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요. 저 아내가 봐라. 2년 동안 한 번도 웃지 않다가 지금 웃고 있다고. 그죠? 내가 이 그림을 그려서 웃음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되찾게 해줘야지. 그 그림이 뭔지 아시죠? 미키 마우스. 그 남자가 바로 월터 디즈니입니다. 만약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월터 디즈니가 이 그림을 그려서 내가 진짜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에게 보탬이 돼야지. 그죠? 웃게 만들어줘야지. 그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교육은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육이 미래의 교육이고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스펙이라는 단어가 참 유행을 했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2011년 후반기부터 제가 오고부터 토론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에는 디베이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 교육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참 지금 불같이 지금 토론 교육이 일어나 있습니다. 현재 사실 대구에 1140개의 토론 동아리가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불 붙듯이 붙었어요. 그죠? 항상 정책이라는 것은요, 불 붙듯이 붙었을 때 항상 음이 존재합니다. 그늘진 곳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는데 1년 동안 엄청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뭘 했느냐 하면은 어느 이제 그 언론 매체가 취재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학교에 취재를 갔습니다. 고등학교였는데요. 주제도 어느 정도 정했어요. 뭐냐 하면은, 명문대 진학이 성공의 길이다라는 주제를 가진 거예요. 그죠? 즉,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명문대에 진학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한 거예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사실은 1학년하고 2학년이 있었는데 2학년 애들은 작년에 이미 뭐 한 거예요? 경험해 봤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굴 거라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로 성공하지 그게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애들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세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반대하는 애들을 어떻게 1학년 애들을 준 거예요. 쉬운 걸. 그러니까 그 반대 논거를 펼쳐야 될, 그 찬성 논거를 펼쳐야 될 애들에게 2학년 애들, 경험 있는 애를 시킨 거예요. 그 당연히 이거는 뭐 성패가 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거는 뭘까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1학년 애들이 점점 더 목소리가 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명문대 진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2학년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줄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른과는 달리 아이들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성패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거의 마지막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에 거의 완성 형태로 끝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들 그 프로그램 속에는 항상 이렇게 맺으면 푸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뭐라 부르냐면 토론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토론한 결과에 대해서 서로 나누거든요.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숨겨진 진실들이 나타났습니다. 애들은 울었고 선생님도 울었고 그 자리에서 왜 이대로 놔두느냐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그죠? 왜 어른들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느냐는 거죠. 계속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진실은 그 뒤쪽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사실은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명문대 진학은 어쩔 수 없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했잖아요.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명문대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그걸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들 그 독서교육은 그런 노력들의 그 과정입니다. 참 지난한 길이었고 독서라는 것이 요즘 많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사실은. 근데 대구만큼 이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전국에 없습니다.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이 정말 독서를 가장 중심되는 정책으로 삼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그 대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독서 정책은 뭐 하지 않으려고 경쟁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거 아니라도 수많은 경쟁 속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독서 정책은 그 수많은 경쟁하는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놔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림이죠. 사진이죠. 또 사진입니다.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요 사진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 사진이 이렇게 바뀝니다. 부분을 자른 거예요. 그죠? 이게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주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1년 남짓 프레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프레임이 뭐예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내가 보고 싶어, 찍고 싶어 하는 걸 이렇게. 이게 프레임이죠. 근데 프레임을 짤 때 사람들은 대체로 어떨까요? 자기가 찍고 싶은 것만 이렇게 찍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프레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요, 어느 게 더 아름다우냐고 물어보면은요, 요 부분만으로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이 해만 보였을 때는 밋밋해요, 사진이. 근데 주변에 이 작은 섬 하나가 있었을 때 더 아름다운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프레임은 오히려 뭐라? 자유가 기본 생각이라는 거죠.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 독서 정책을 펼쳐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건데요. 책 제목이에요.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라는 책인데요. 지금 아마 5,000원도 안 할 거예요. 지금 이 책이. 사실 보고서인데 나온 지 벌써 10여 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저에게는 참 큰 도움을 줬어요. 사실 이 책이. 그래서 지금 제가 선생님들 모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선생님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대단한 군단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선생님들과 함께 할 때 이 선생님 모임을 어떤 형태로 만들면 좋을까 할 때 바로 이 책에서 만든 그런 어떤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되게 자유롭습니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요. 나가고 싶으면 나갑니다, 그냥.
좋으면 계속 남고요. 여기가 싫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느슨한 연대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전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독서 정책을 통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접속하라. 두 번째가 횡단하라. 거고요. 세 번째가 생산하라는 겁니다. 정말 너는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접속, 수없이 접속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이 접속이라는 것의 가장 간접적인 접속이 뭘까요? 독서하는 것이겠죠. 직접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접속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실 논술로 제가 이쪽 교육청 정책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전국을 다 다닌 것 같아요. 정말 어느 지방에서 막 시골에서 정말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 하면 그분 만나러 가요. 선생님 만나러 가거든요. 안 간 적이 없어요. 참 좋거든요. 왜? 가족하고 같이 가면 가족 얘기 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 보기만 하면 되니까 접속을 했어요. 근데 그 접속해 보면은요, 저랑 생각이 같은 분은 반도 안 돼요. 생각이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각이 뭐예요? 다를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이 잘못된 점들을 저는 늘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생산해내야 됩니다. 나만의 프로그램. 이 대구만의 프로그램을 생산해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책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책 쓰기도 사실은 어디서 시작해요? 서울에 시작한 거예요. 모 고등학교에서. 또 경기도 모 초등학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의 책 쓰기는 뭘까요? 우리만의 책 쓰기예요. 그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까지 나와 있거든요. 디베이트, 수입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저희들은 이미 우리만의 프로그램, 어울토론이라는 우리만의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했습니다. 그죠? 어울토론은 경쟁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 아이가,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라는 게요, 뭐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가 성공한다 하잖아요. 창의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젖먹이 아이가 창의력 안 나오잖아요. 항상 기본적인 지식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 계속 소통을 해가야 돼요. 횡단을 해가야 되고 거기서 나만의 프로그램을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학문입니다.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꼭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좋아해요, 고양이? 안 좋아해요? 제가 우연히 이렇게 책을 읽다가 몽테뉴 글을, 수상록이라고 아시죠? 그 책을 읽다가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몽테뉴가 하루 종일 고양이랑 논 거예요. 근데 나는 고양이랑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근데 고양이도 나랑 논 걸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놀았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근데요, 어느 정도까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가능해요, 그게. 그 소통이 가능해요. 고양이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 딸이었던가요? 이분을 뵀습니다. 조벽 교수라고 하세요. 이분을 이제 뵀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1세기 키워드. 소통, 융합, 팀워크, 윈윈, 시너지, 통섭, 퓨전, 집단지성. 이게 21세기 키워드입니다. 이걸 전부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소통입니다, 바로. 그죠? 이게 21세기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행복할 수는 없어요. 같이 행복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면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게 작년 책 축제 모습입니다. 책 축제 모습. 책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했던 거예요.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도시 한 책 읽기 선포식을 했습니다. 원래 누가 왔는지 아시죠? 원래 작가 신경숙 씨였습니다. 이 앞에 신경숙 씨가 지금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소통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대구, 책과 사랑에 빠지다. 좀 감성적으로. 막 무슨 운동하고 이런 걸 다 빼버렸습니다. 이제는 좀 감성적으로 정말 시민하고 같이 가깝게, 아이들과 가깝게 이렇게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어도 전부 이쪽으로 바꿨어요. 책과 사랑에 빠지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자신감을 얻게 된 학생들입니다. 글쓰기 관련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책 한 권을 출판할 만한 실력을 갖추게 된 아이들. 자신의 의견을 쓰고 말하는 것에 이제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자기의 꿈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많이 하고 책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도 해가면서 같이 이제 소수 학생들이 모여서 책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진로 지도도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하는 거를 재고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책축제 와보신 분 계세요? 와보셨어요? 예. 참 이쁘거든요, 사실은. 와보시면. 그래서 책 쓰기는 그 글쓰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저는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많이 주시고 글 쓰는 재주를 주지 않으셨을까?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그게 한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했는지 아세요? 한 작가, 그러니까 김훈이라는 작가인데요, 사실은. 그분을 택해가지고 그분 책을 전부 다 뺏기기로 했어요. 정말 하염없이 뺏겼습니다. 그냥 뺏긴 게 아니에요. 한 대목을 이렇게 옮기면은 내 글을 썼어요, 거기. 문체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걸 한 10년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 글을 써도 사실 그분의 문체를 많이 담게 돼요. 나도 모르게.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그거 보고 김훈의 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나름대로 뭐랄까 어디에서 부탁을 하면은 걸적거릴 수는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글쓰기는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강요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한 단계 더 갔습니다. 잘 쓰기를 강요해서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만난 것이 바로 책쓰기였거든요. 책쓰기는 글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화 그리고 싶은 사람 만화 그리면 되고요. 사진 찍기 좋아하는 애들은 사진 찍어서 책을 내면 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자기가 잘하는 걸 가져와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대구는 그 마지막을 뭐로 담았어요? 꿈이라는, 자기의 진로라는 것과 결부시킬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지금은 한 5년이 지났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한 5년 정도 했으니까 그만해도 안 되나? 근데 그거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요. 좋은 정책은요, 계속해야 돼요. 왜? 애들은 바뀌니까요. 그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만났습니다. 다 소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일어나신 분들 보이시죠? 저분들이 바로 어머님들이에요. 자, 거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번 주말에 이루어집니다. 대구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그죠? 600명이 옵니다. 학부모 350명, 학생 250명입니다. 여기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토론을 합니다. 대단한 풍경이죠, 사실은. 이건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합니다. 선생님들이 되게 겁을 냈어요. 그런데 오신 선생님들이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이거는요, 애들이 봉사 나갔어요. 영상에 또 다시 나올 거예요. 친구랑 같이 했고요. 여기도 이제 만들었어요. 뭐라고? 대구. 소통으로 사랑이 꽃피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했었습니다. 이 얼마당을 딱 하고 나면은요, 아까 사진 보셨죠? 이 사진을 딱 보고는 다들 그러세요. 막 방송에도 보도되고, 사실 이 프로그램은 EBS에서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습니다. 1시간짜리로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는, 야, 대단하다. 그런 행사를 어떻게 해? 600명이 어떻게 토론을 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얼마당은 진짜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이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카페거든요.
여기에서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번 주말에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뭐가 되냐면 마감이 됩니다. 신청자가 오늘 마감이 되는데 오늘 마감되는 일주일 전에 이 신청자들입니다. 참가 신청자들. 자율입니다. 학교에 어느 학교에 배정해가지고 너 몇 명 보내라 이게 아닙니다. 전부 자율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특히 저를 감동시킨 건요. 이거에서 좀 키워볼게요. 봉사활동 신청입니다. 그죠? 지금 100건이 넘었습니다. 그 속에는 뭐 제가 보여드리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5명, 10명도 신청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신청자가 200명, 300명이에요. 행사는 그 사람들이 진행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봉사활동 신청하신 분들이. 이 취재 봉사를 신청한 아이들은 뭘 하느냐면은 이렇게 취재를 합니다. 애들이 취재를 합니다. 실제로 한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상들이 100개 정도가 나옵니다. 자신이 만만한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어디 찍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은요, 찍고 싶은 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것만 찍겠죠. 그런데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찍습니다. 구석까지 찍습니다. 찍으라 이거예요. 다. 그리고 공유해라 다. 그죠? 그래 하나의 정말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 드라마로 만들어 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애들이 다 이렇게 찍습니다. 인터뷰도 합니다. 하면서 학부모들이 재능 기부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보셨죠? 학부모들이에요. 그리고는 끝나고 난 다음에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이 더 감동적이에요. 홈페이지는 수백 건의 글이 오릅니다. 소감이. 그리고는 다음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상들이 오릅니다. 영상들 다 올립니다, 여기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 보시면 알아요. 이 홈페이지 속에. 홈페이지 이름이 디베이트 라이프입니다. 그죠? 들어와 보시면 이 모든 게 공유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누가 들어봐도 됩니다. 왜 공유하느냐? 다 해라 이거예요. 왜? 너가 이거 지켜볼 때는 우리는 이미 한 발짝 더 나가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거든요. 모든 자료를 공유합니다. 전국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이게 진짜 이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하루 종일 행사하시고도 이렇게 다 웃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왜? 행복하니까. 함께 행복한 공감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10대 자녀와 그들을 둔 부모의 공통된 고민거리, 대화의 부재, 그리고 학업으로 인한 갈등일 텐데요. 이것이 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러기엔 지금 부모와 자녀 사이엔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소통하는 노래입니다. 세대를 넘어서는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도 수줍어 달콤하다 내 입술도 내겐 꿈만 같은 걸 You make me 벌써 알고 있어 서로 찾아 헤맨 사랑의 꿈 외롭게만 하는 걸 어쩌면 벌써 You make me Oh you make me 이렇게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 사실 쉽진 않았어요. 이까지 오기가 이렇게 오게 된 가장 큰 힘은 역시 선생님들 그리고 사실 지금 한 150명 여기도 계시거든요. 함께 해주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 어머님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이게 가능한 거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아파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과정이 참 쉽지 않아요. 가장 제가 감동적이었던 거는 얼마당 때도 감동적이었지만요. 고등학교 아이들 한 12명이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재능기부 봉사활동. 어디에? 저 탐리여중이라는 의성에 전교생이 30명입니다. 전혀 이런 교육은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과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애들이. 봉사활동이 딴 게 아닙니다. 토론을 하는 거예요. 주제를 정해놓고 그냥. 근데 말도 뻥끗하지 못하던 그 탐리여중 아이들, 그죠? 오전에는 오후 되니까 말문이 트이는 거예요. 정말 너무 행복해하고, 그죠? 근데 돌아오는 길, 한 친구랑 저희들이 자가용을 타고 갔었거든요. 한 친구 이제 고3 올라가는 애였어요. 그래서 좋더나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요. 왜? 하니까 사실요 선생님이 워낙 권해서 이거 스펙 때문에 갔거든요. 이게 다 남아요 요즘은요. 스펙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사실 가서 제가 가르친 것보다는 제가 배운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고3 된다는 게 너무 슬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진짜 이게 우리 토론교육의 마지막 풍경이에요. 사실은 고등학생은 중학생들에게, 중학생은 초등학생들에게, 고학년은 저학년에게 이제는 함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늡니다. 정말 애들이. 그래서 지금 토론이 봉사단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 400명 가까운 신청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이러시죠. 어머님들은 한 150명 정도 봉사를 해주시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선생님들은 한 120명.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아마 이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펼치게 된 거는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는 항상 그 강의 마지막을 이것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래요.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니까. 지옥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뭐라고?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어땠을까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키보다 더 큰 거예요. 다 흘리는 거죠. 그거 주워 먹느라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보인 거예요. 근데 똑같이 어디 갔어요?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뭐가 제일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밥 먹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보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은 자기 키보다 역시 더 컸던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였다고요? 서로 떠먹여주고 있었던 거죠. 제가 바라는 세상이에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혼자 꾸는 꿈은요, 꿈에 그쳐요, 정말. 하지만 함께 꾸면은요, 현실이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도 왔지만은, 함께 하신 어머님들도 함께 꿈을 꿔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합니다.